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샵을 통해서 gRPC라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 원격 프로시저 호출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gRPC는 처음에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구글에서는 스톱이라는 단일 범용 RPC 인프라를 사용하여 10년 넘게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되는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연결했어요. 연결 프레임워크이니까요. 그러다가 2015년 3월에 구글은 스터비의 다음 버전을 빌드하고 이걸 이제 내부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오픈소스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컴퓨팅, 모바일, 웹, 사물 인터넷을 말하는 거예요. 이 라스트 마일에 이르는 사용 사례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구글 외부의 많은 조직에서 gRPC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사용 시나리오를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스타일 아키텍처에서 다국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11개 언어에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HTTP2 기반으로 양방향 스트리밍도 가능하고요. 플러그형 인증, 추적, 로드 밸런싱 및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gRPC 서버를 우리가 C++ 서비스로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루비나 안드로이드, 자바 또는 스위프트, C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이기종 간의 시스템들이 통신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기종 간의 시스템들이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윈도우스 플랫폼 안에서는 컴이라는 게 처음에 있었고요. 컴이 이제 D컴이라는 분산형 컴포넌트 모델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D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SOAP을 통해서 통신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SOAP 같은 경우에는 Simple Oriented Application Protocol이라고 해서 SOAP를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요. XML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는 이 기존 간의 시스템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좀 불편해서요. 여러 가지로 이제 표준을 만들어 놨는데 이 표준을 각각의 랭귀지들이 서로 자기들만의 표준으로 구현하다 보니 이 기존 간의 결합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SOAP라는 이 간단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WSDL이라는 랭귀지를 통해서 좀 자동으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기존 간의 표준이 조금 어긋나서 잘 통신이 안 되던 부분들이 있었죠. SOAP 메시지에 대한 인코딩이 자바 쪽에서는 다른 방식, RPC 인코딩을 썼다든지 표준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뭔가 만들어 놓고 다른 쪽 랭귀지들이 해당 웹 서비스를 다른 인코딩, 예를 들어서 다큐멘트 랩드 인코딩이라든지 다큐멘트 인코딩 같은 SOAP 메시지를 인코딩한 방식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RPC 인코딩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자바에 맞춰져 있는 RPC 인코딩은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인코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자바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어들도 그렇죠. 다른 언어들도 자기들이 맞는 인코딩을 하게 되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더큐먼트 랩이나 더큐먼트 리터럴 같은 인코딩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구현하는 구현 당사자가 조금 다르게 구현을 해버리면 표준에 대해서 약간 열어놨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공유되지 않고 호환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SOAP을 사용하기에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XML은 무겁기도 하고 그러니 XML을 JSON이라는 메시지 프로토콜로 변경을 하고요. 그 SOAP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WSDL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 그냥 H2TP 기반의 인터페이스, 오픈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웹 API라고 하고 있죠. HTTP API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양방향 스트리밍이라든지 서버 푸시 같은 경우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HTTP 프로토콜 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양방향 스트리밍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도록 웹소켓 같은 걸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C샵에서는 시그널 R이란 걸 가지고 이 웹소켓을 랩핑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서버 푸시도 지원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있었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gRPC라는 게 생겼어요. 이 구글에서 gRPC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gRPC는 표준이 아주 좀 스태틱하다고 해야 되겠죠. 좀 엄격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언어들이 서로 이기종 간에 통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엄격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gRPC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어떤 프로토 메시지, 이건 이제 메시지 기반의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무엇 프로토라는 메시지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 프로토콜은 SOAP-같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강제하고 있고요. 그거는 정해진 어떤 표준이 있어서 그 표준을 통해서 다른 이기종 간의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들이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gRPC가 생성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RPC는 이렇게 어떤 표준에 의해서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REST API들, HTTP2 기반의 API들이 할 수 없었던 양방향 스트리밍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전에 다른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들이나 뭐 규약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상당히 빠르고요. 왜 빠를 수 있는 기반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SOAP은 XML 기반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REST는 JSON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물론 XML보다 JSON이 더 문자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이 둘 다 문자열 기반의 인터페이스 규약이었는데요. gRPC에서 쓰고 있는 프로토스라는 것은 이러한 문자열 기반의 메시지 규약이 아니고, 내부의 gRPC 클라이언트나 서버가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를 통해서 이 메시지들을 바이너리 형태로 변경을 해서 주고받도록 만들어 놓은 매우 효율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gRPC는 HTTP2 레이어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토버프, 프로토콜 버퍼스라고 하는데 를 사용해 직렬화된 바이트 스트림으로 통신하여 제이슨 기반의 통신보다 더 가볍고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때문에 레이턴시 감소와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의 이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백엔드 서버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락시가 있을 거고요. 그 프락시에서 이 프로토콜, 프로토 버퍼를 이용해서요,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고 있어요. 네, gRPC가 이런 데 쓰인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보이 같은 경우도 이 gRPC를 통해서 백엔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자, gRPC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구글에서 gRPC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블로그 쪽에도 링크를 걸어 놓을 거고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C샵에서 이 구글의 gRPC 서비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컨솔 app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만들어 보는 방법이 있고요. ASP.NET Core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지원하는 gRPC 서비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둘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알아볼 거는 C# 콘솔에서 gRPC 서비스를 생성하고 클라이언트를 통해 통신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일단 그 서버를 만드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컨솔 앱을 만들어서 넥스트 하시고요. 컨솔 앱의 이름을 gRPC 컨솔이라고 할게요. 서버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고,
이 아래에 솔루션 네임은 그냥 콘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로 간 다음에 단된 6.0 지원하도록 하고요. 그대로 넥스트.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프로젝트에서 어떤 걸 추가하면 되냐면 프로토스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add 하셔서 new 폴더 들어가신 다음에 PRO TOS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add 한 다음에 new 아이템으로 하시고요. 이제 자, 제너럴에 가셔가지고 텍스트 파일을 하나 선택하시고, 자, 이 이름은 gret.proto라고 만들게요. 아까 얘기했던 프로토 버퍼 관련된 메시지 규약을 여기에서 정의를 할 겁니다. 프로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내역을 보시면 뭐 옵션이라는 부분들은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지 마시고요. 이거 뭐 자바 관련돼서 뭔가를 써놨네요. 우리가 자바만 쓰는 건 아닌데. 신텍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3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토 3라는 의미는 이 버퍼의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표준 버전이 있겠죠. 1, 2, 3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요. 지금은 프로토 3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은 Hello World라고 되어 있고요. 이 패키지 이름은 내부에서 나중에 사용하게 될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이쪽이 say hello가 이름이고요. 이쪽이 input request, 그리고 이게 output response가 될 거예요. return 통해서 나가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메시지는 스트링 형태로 name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hello request 이렇게 서로 자, 매핑이 되게 되어 있죠. hello reply 같은 경우도 메시지가 있고요. 네, 이 뒤쪽에 1이라는 거는 이거의 고유한 어떤 포지션 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업데이트 되었을 때 이걸 0이나 뭐 2나 3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지우고 싶다고 할 때 뭐 인트래 스트링으로 뭐 다른 id를 만들고 네임은 이제 안 쓸 거야 라고 하더라도 얘를 지워버리시기만 하면 되지, 저 name이라는 거를 뭐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 번호를 1번부터 쓰기 위해서 1이라고 하시게 되면 둘 간의 컨플릭트가 나서요. 제대로 된 통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에 만들어 놓은 클라이언트들이 통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지우시고, 자, 새로운 번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gRPC 콘솔 서버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에디터 할 수 있게 나올 텐데요. 이 상태에서 아이템 그룹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서요. 저 만들어 놨던 프로토버프의 위치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프로토버프라는 거에 위치는 include 프로토스 밑에 폴더 밑에 그리트 프로토코고 서비스는 서버용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가셔가지고 몇 개를 설치를 할 건데, 역시 이거는 CSPROJ 파일이 있는 위치로 지정을 해서 이동을 하세요. dir 해보시면 여기 있죠? 컨솔 위치가 서버 위치 CSPROJ, 그리고 다음을 추가합니다. .NET add 구글 프로토버프라는 거 하나 추가하고요. gRPC 하나 더 설치를 할 거예요. 툴까지 설치를 할 겁니다. 툴스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제 솔루션을 한번 빌드를 해볼 거예요. 자, 빌드를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할 텐데, 솔루션을 방금 빌드를 할 때 빌드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리빌드 솔루션을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프로토 기반으로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된 어떤
파일들을 만들어내요. 네, C샵이 뒤쪽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기반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낼 거예요. 금방 빌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컴파일을 했을 때 이 프로토라는 grid.proto라는 이 프로토 메시지를 기준으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어떤 걸 예로 들면 되냐면 WCF를 해보셨던 분이나 SOAP의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보셨던 분들은 그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자동으로 뒤쪽에 reference.cs 파일 만들죠.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작업을 지금 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도 gRPC에서 제너레이트에서 CS 파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add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이름은 그리터 서버라고 해놓을게요. 자, 그리터 서버 인라인으로 바꾸고 이거 퍼블릭으로 바꿀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 복사를 해올 건데요. Alt Shift F10번 눌러보시면 Using Hello World라고 있죠. 네, 이렇게 그리트 베이스를 갖고 오시면 돼요. 이 Hello World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낸 서버예요. 그리터를 찾아가 보시면 이렇게 그리트 gRPC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오토 제너레이터 된 이 소스를 가지고 여기 써져 있죠. 컴파일러가 만들어낸 거예요. Generated by Protocol Buffer Compiler Do not edit이라고 되어 있죠. 네, 친절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gRPC 코어를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업하기 전에 조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리드 프로토에서 이 네임을 아이디로 바꿔놓고 수정을 안 했죠. 다시 바꿔서 얘를 지울 거고요. 네, 이 부분을 다시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저거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S 눌렀더니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시점일지 빌드하기 전에도 자기가 보고 판단해서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에 네임까지 넣어서 이 컴파일이 되게 해놓고 여기에 보시면 이 뭐죠? run code cleanup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요 빗자루 같이 생긴 아이콘 이걸 눌러서 필요 없는 using 파일들을 없애버립니다. 보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program.cs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program.cs에서 코드를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복사를 해서 그냥 넣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F7번 누르시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서버라는 게 있고요. 네, 서버 gRPC 코어에 있는 서버일 거예요. 데피니션으로 가서 서버가 뭔지 갖고 오죠. gRPC 코어에 있는 거예요. 네, gRPC 코어에 있는 서버를 가지고 와서요. 그 서버의 서비스는 그리터에 대한 바인드 서비스를 해서 그리터 서버랑 같이 연결을 해놨어요. 서비스 포트는 서버 포트라는 걸 가지고 자, 인시큐어를 통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어드레스, 포트 네임, 그리고 이건 이제 시큐리티 크레덴셜이겠죠. 네, 어떤 SS를 쓸지 TLS를 사용할지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서버를 스타트 해놓고요. 아래쪽에서 그냥 콘솔을 썼어요. 그 다음에 리드키를 하면 엔터를 누르면 그 서버를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3051번 포트에 리스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서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